그날 밤 아내는 내 손길을 피했습니다. 차가운 이불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등을 돌렸고 나는 이유를 물을 용기를 내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히 피곤해서도 생리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기억이 떠오르셨나요? 괜찮습니다. 그 장면은 당신만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 밤이면 조용히 서로를 외면하게 되는 중년 부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내는 스킨십을 부담스러워하고 당신은 그 반응이 서운하고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게 됩니다. 괜히 분위기 망칠까봐. 혹시 내가 거절당하면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렇게 부부는 아무 말 없이 거리를 둡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 한켠은 계속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내가 날 싫어하는 걸까? 그런데 정말 그게 폐경 때문일까요? 물론 폐경은 분명 몸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변화 앞에서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내도 말하지 않고 남편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 눈치만 봅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운 손길 하나가 거절당했을 때의 서운함, 말없이 등을 돌린 밤의 침묵, 이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벽이자 설명되지 않은 거리감입니다. 우리는 그 벽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차근히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마음이 닿으셨다면 댓글에 짧게라도 동의합니다 라는 말로 함께 해주세요. 다른 생각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들려주세요. 중년분들의 멋진 후반기 인생을 위하여 더 좋은 정보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폐경. 많은 남성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단순히 여성의 생리가 끝나는 시기 정도로만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폐경은 단순한 생리의 종료가 아니라 호르몬 구조의 대격변이며 여성의 몸과 마음 전체가 새롭게 조율되는 복합적인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성의 몸에서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주요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전신에 걸친 다양한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땀이 갑자기 나거나 열이 오르는 갱년기 증상은 그 중 하나일 뿐이고 진짜 변화는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자궁과 음부 주변의 점막이 얇아지고 유분이 줄어들며 민감하고 예민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변화입니다. 예전처럼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지 않으니 아내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반복되다 보면 점점 남편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체적인 변화보다 더 근본적인 벽은 바로 말하지 않음에서 생겨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런 변화를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서입니다. 남편이 괜히 상처받을까봐 혹은 이제 나는 여자로서 끝났구나라는 자괴감에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시기를 함께 넘기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놀랍게도 의학적 처방도 약도 아닙니다. 묻는 용기입니다. 당신이 먼저 조심스럽게 아내의 마음을 물어봐야 합니다. 단순히 요즘 왜 피하지?가 아니라 혹시 요즘 몸이 좀 불편한 거야? 나한테 말해줘도 돼 라는 말 한마디가 아내가 다시 당신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한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시기에 그저 서운함으로 반응합니다. 요즘 당신이 너무 차가워졌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이제 내가 싫어진 거야. 같은 말로 속상함을 표현하죠. 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더 큰 벽이 됩니다.
자신의 몸이 변하고 있다는 자책, 그걸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서운함, 그리고 결국은 더 깊어지는 고립감. 그렇게 쌓인 감정의 벽은 어느 순간 부부가 서로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더 편한 사이로 만들고 맙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친밀함을 만드는 전환점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단, 방법이 필요합니다. 감정의 언어가 아닌 신체적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후에는 실질적인 접근과 배려가 따라야 합니다. 일방적인 접촉이 아니라 조율된 리듬과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알아가려는 노력이 부부관계를 다시 살리는 핵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럼 폐경기 이후의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 말이죠. 먼저, 여성의 몸은 폐경 이후에도 충분히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지 반응의 방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진 않지만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섬세하게 다가가면 오히려 훨씬 깊은 교감이 가능해집니다. 강한 자극보다는 따뜻한 체온이 부드럽게 전해지는 접촉이 더 중요해지고, 물리적인 연결보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여성의 뇌는 신뢰를 기반으로 친밀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편안하고 안정된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주면 신체적 준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많은 부부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폐경 이후에는 윤활선의 분비량이 급격히 줄기 때문에 별다른 준비 없이 부부관계를 시도하면 여성에게는 불편감이나 자극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반응이 아니라 다음 시도를 더 망설이게 만드는 기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완충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전문 보조제나 치료법은 이미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고, 가까운 산부인과에서 상담만 받아도 해결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낸 중년 부부들의 실제 이야기 두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조언보다 훨씬 진하게 와닿을 겁니다. 그들이 지나온 흔들리는 밤들과 그 끝에서 다시 손을 맞잡은 순간까지 생생하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는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윤영배 님과 아내 노지은 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윤영배 님은 63, 퇴직한 농협지점장이고, 아내 노지은 님은 60이고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분입니다. 이 부부는 평소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크게 싸움도 없이 조용히 살아온 전형적인 중년 부부였습니다. 문제는 작년 봄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밤, 윤영배 님이 무심히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아내가 무심히 몸을 털며 피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방을 따로 쓰자고 제안했고, 윤영배 님은 이유도 모른 채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싫어진 건가? 그런 생각만 맴돌았죠. 그리고 몇 주 뒤, 윤영배 님은 안방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질위축증 치료제라는 약봉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낯선 약 이름에 놀랐고, 그제야, 몸이 불편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머릿속이 멍해졌다고 합니다. 바로 아내에게 물어보지 못하고 며칠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프면 병원 같이 가자. 내가 몰라서 너무 미안해. 그 순간 아내 노지은 님은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당신한테 말할 용기가 안 났어. 당신이 내가 여자 아닌 사람처럼 볼까 봐. 그날 밤 두 사람은 몇 년 만에 손을 꼭 잡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두 분은 함께 산부인과 상담을 받고 의료진의 권유로 저자극 윤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윤영배님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이후 매일 밤 자기 전에 아내의 다리를 주물러주기 시작했고, 아내가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할 때 곁에 앉아 같이 책을 읽었습니다. 윤영배님은 말합니다. 아내가 다시 웃기 시작한 건 약 때문이 아니라 내가 늦게라도 옆에 앉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관계는 단절되었던 시간이 무색하게 서서히 회복되었고,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평온한 밤을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가까워진 건 몸보다 마음이 먼저였고, 그것이 모든 걸 이끌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박선태님과 아내 장은영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박선태님은 올해 58, 오래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고, 아내 장은영님은 56으로 현재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건 아내의 성격 변화였습니다. 늘 밝고 수다스럽던 장은영님이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고 짜증이 많아졌습니다. 박선태님은 처음엔 요즘 일이 힘든가 보다 라고만 생각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 변화는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내는 부부관계를 피하면서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 박선태님은 당신 나한테 흥미 떨어졌지 라고 꺼내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미가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식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야. 내 몸이 반응을 안 해. 내가 고장 난 것 같아. 그날 밤 박선태님은 처음으로 폐경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봤고, 수많은 기사들을 보며 아내가 겪고 있는 것들이 단지 기분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는 아내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둘 다 상담받자. 나도 몰랐고 너도 힘들었잖아. 같이 알아보자. 두 사람은 함께 갱년기 클리닉을 찾아갔고, 의사는 장은영님에게 저용량 호르몬 치료를, 박선태님에게는 적극적인 배려와 기다림을 권했습니다. 이후 박선태님은 한 가지 변화를 줬습니다. 아내가 퇴근하면 늘 미리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욕실에 걸어두었고, 매주 토요일 저녁엔 따로 계획을 만들지 않고 아내가 쉬게 해주는 혼자만의 시간을 챙겨주었습니다. 아내는 점차 감정이 안정됐고 몇 달 후 먼저 박선태님에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내가 다시 여자 같아. 그게 당신 덕분이야.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시 예전처럼 둘만의 시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박선태님은 말합니다. 정답은 의사가 준 약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다려준 거.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아내를 책임이 아니라 여자로 다시 보는 마음. 그게 진짜 약이었죠. 이 두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배경과 성격의 부부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제를 여자 탓으로 돌리지 않았고 침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편이 먼저 다가갔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려는 마음, 기다리는 태도, 함께 걷는 의지. 그것만으로도 사랑은 충분히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폐경은 부부관계의 종착점이 아니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어렵지 않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부부 사이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몸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닿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몸보다 마음부터 터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친밀감을 회복하려 할 때 애모부터 시도합니다. 하지만 폐경 이후 여성에게는 무작정 다가가는 손길보다 감정을 건드리는 대화가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묻는 짧은 한마디.
그 다음엔 그냥 듣는 겁니다. 조언하지 말고 맞장구만 쳐주는 겁니다. 그랬구나. 많이 피곤했겠다. 그 말 들으면 속상했겠다. 같은 말이면 충분합니다. 아내는 그 짧은 대화를 통해 이 사람이 내 마음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안전함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신체적 거리까지 줄이는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하는 루틴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침대에 누워 불을 끄기 전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아내의 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10분이 두 사람 사이의 온도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둘째, 애모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폐경기 이후 여성은 신체적인 접촉에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관계는 통증이나 불편함으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하려는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접촉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잘 잤어? 라는 인사와 함께 손등을 가볍게 쓰다듬는 것, 식사 후에 식탁에서 일어나는 아내의 등을 한번 쓸어내리는 것, TV를 보다 무심코 다리를 맞댄 채 앉아있는 것. 이런 소소한 접촉들이 신체적 경계를 무너뜨리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등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어깨를 감싸는 행위는 여성에게 안정감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접촉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목적 없이 터치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로 이어지기 위한 신호가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해야 여성도 안심하고 그 접촉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위에서야 조금씩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셋째, 아내의 몸 상태에 대해 먼저 공부하고 그 정보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폐경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나이 들어 생리 멈춘다는 수준에서 멈춥니다. 그러나 폐경은 단순한 생리 중단이 아니라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생기는 수면장애, 우울감, 성욕 저하, 질건조증, 관절통, 요실금 같은 복합적인 증상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기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모르면 아내의 짜증이나 무기력함을 이기적이다 혹은 게을러졌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갱년기 여성 관련 기사나 영상, 병원 자료를 참고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내에게 강요하듯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기사 보니까 갱년기 여성들 중에 10명 중 8명은 밤에 잠 잘 못 잔다고 하더라고. 당신도 그런 거 있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아내는 내 남편이 내 몸에 대해 신경 쓰는구나라고 느낍니다. 그 감정은 관계 회복의 단단한 시작이 됩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땐 반드시 함께 가세요. 많은 여성들이 산부인과나 갱년기 클리닉을 혼자 다닙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약만 받아오죠. 그러나 그건 치료의 절반밖에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진료실에 앉아 의사의 설명을 듣는 순간 그 자체가 치료입니다. 아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왜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인 설명을 들으면 남편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갱년기 호르몬 치료나 국소용 윤활 치료는 여성의 몸을 준비시켜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걸 제안하는 순간 내가 이상한 여자라도 된 거야? 라고 반응하는 여성도 많습니다. 이때 남편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라는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아내가 먼저 나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함께 진료를 받는 부부는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회복됩니다. 다섯째,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아내와 함께 걷는 시간을 만드세요.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푸는 최고의 의식입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 근처 편의점까지 걷는 시간, 저녁 먹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시간, 마트 가는 길에 천천히 걸으며 손을 잡는 시간. 이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호흡입니다. 서로 말없이 걸어도 좋고 가벼운 일상 이야기를 나눠도 됩니다. 이 짧은 산책이 반복되면 부부는 다시 같이 걷는 존재라는 감각을 회복하게 됩니다. 손을 맞잡고 걷는다는 건 단순한 접촉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길 위를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무언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짧은 걷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손등을 닿게 하고, 팔짱을 끼게 되고, 때로는 어깨를 기대는 시간이 따라옵니다. 그렇게 다시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 5가지 실천법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거창한 선물도 대단한 이벤트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작고 일상적이기에 더욱 강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해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말 한마디든, 손끝의 닿음이든, 짧은 산책이든. 그것이 부부 사이의 오래된 거리감을 녹여내는 첫 번째 불씨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아직 여자로서 살아있습니다. 다만 몸의 변화와 세월의 무게 속에서 잠시 자신을 감추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그 여자를 따뜻하게 껴안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입니다. 폐경은 끝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이제껏 의무처럼 해오던 부부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선택과 이해, 존중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스쳐 지나가게 두지 마세요. 그리고 그 선택의 시작은 당신의 오늘 한마디, 괜찮아.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라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바람 따라 이야기 숲은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으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당신의 가슴에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